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개념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목의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으면서 그 점에서 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는 공부를 했어요. 그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P에서 점 P를 지나지 않는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직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가 이렇게 있고요.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 그 직선까지 내린 수직선이 그 직선과 만나는 이 점 있죠? 수직을 만나는 이 점을 점 P의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죠.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직선 L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P의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점 P와 그 점의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 즉 선분 PH의 길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쉽게 얘기해서 수직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쟤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점과 직선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x1, y1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주어진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직선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 다시 말해서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기고 나서 우변을 0으로 만든 상태가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리 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정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그 직선 그림이 되는 거고, 밑에 이제 그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녀석에서 떨어진 그 녀석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x1, y1이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그 점에서 그 직선상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직선 거리 d를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쟤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공식이 어렵습니다.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이 이제 분모에 루트를 쓰면서 오게 되고요. 자, 분자는 일단 절대값을 씁니다, 여러분들. 절대값을 쓰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x에다가 이 점의 x좌표, 여기는 y에다가 이 점의 y좌표를 집어넣고 계산한 식이 오게 됩니다.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되죠. 공식의 형태가 뭐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조금 복잡하고 모양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거리거든요, 여러분들. 거리니까 그 값 자체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모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녀석에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분모를 해석해 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 양수고, 그럼 분자도 항상 양수여야지 거리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절대값이 왜 씌워지는지 조금 더 잘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밑에 부연 설명 한번 볼까요? 자, 공식은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꼴로 주어진 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형태로 얘를 바꿔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꼴로, 즉 한쪽을 0으로 바꾸어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과정을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증명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증명 한번 할 때는 이해하시면서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증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직선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공식에서 사용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설계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x1, y1, 우리가 얘도 위에서 사용한 점 P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구할 거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린 이 수선의 발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정하는 건 뭐냐면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x2, y2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선의 발의 이름을 h라고 주고 지금부터 저 ph를 x1과 x2, y1과 y2를 사용한 두 점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x1, x2, y2가 얘 위에 있으니까 저기다가 대입하면 만족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용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
선분 pH, 자 여기는 이 점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직선 L이 수직이다 라는 걸로부터 저 녀석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녀석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얘를 함수식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여기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녀석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선분 pH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pH의 기울기는, 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pH, 선분 pH, 이 점선과 여기는 직선 L, 이 녀석이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다시 말해서, 자, x1 마이너스 x2 분의 y1 마이너스 y2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살짝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이 식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분모끼리 곱해보게 되면 b의 x1 마이너스 x2분의, 자, a의 y1 마이너스 y2가 얼마가 되냐면 현재 1이 되죠,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에 이 녀석을 곱해주게 되면 b분의 a의 y1 마이너스 y2가 되고, 여기는 x1 마이너스 x2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뭐로 나눠주냐면 a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는 분모 a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얻어낼 수가 있냐면 a분의 x1 마이너스 x2는, 자, b분의 y1 마이너스 y2가 되는데요. 자, 이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둘 다 k다 라고 잡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a분의 x1 마이너스 x2가 k니까 얘는 k다 라는 식의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x1 마이너스 x2는 ak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b분의 y1 마이너스 y2가 k다 라는 이 식에서 양변의 b를 곱하게 되면 y1 마이너스 y2는 bk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pH의 지금 현재 길이, 이걸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를 구해보게 되면 d는 쉽게 얘기해서 이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잇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루트 x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위에서 알아낸 이 식 기억 프라임에 의해서 여기 있는 x1 마이너스 x2를 ak로 바꿀 수 있고 y1 마이너스 y2를 bk로 바꿔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k제곱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k제곱으로 묶어나면 이렇게 되는데, 제곱근의 원리에 의해서 제곱근 안에 이렇게 두 개씩이 곱해져 있고 그 인수 중에서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건 바깥으로 뭐를 쓰고 나올 수 있다? 절대값을 쓰고 나올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렇게요. 얘네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곱하기가 아니라 지금 더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못 나와 있는 거죠. 인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는 곱해진 k의 제곱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 이 점 h, x2, y2가 이 L 위에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 있는 x2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2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만족해야 됩니다. 더 ax2 더하기 by2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억 프라임에 의해서 우리가 x1 마이너스 x2가 ak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를 x2는 꼴로 고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일로 넘기고 얘를 일로 넘기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x2는 x1 마이너스 ak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y2도 y1 마이너스 bk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사용해야 되는, 공식에서 사용되는 거는 뭐냐면, 공식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됐던 알려준 이 점과
이 직선의 개수, 이 직선만 사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는 x2, y2는 우리가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정한 문자이기 때문에 x2, y2는 우리가 문제의 공식에서, 이 공식에서 설정되어 있는 녀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a에다가 x2에다가 얘를 대신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x1 마이너스 ak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y1 마이너스 bk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k가 뭔지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배를 하게 되면 ax1 마이너스 a제곱 k 더하기 by1 마이너스 b제곱 k 플러스 c는 0 이라는 식이 되죠. 그죠?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를 k로 묶고 나면 마이너스 k로 묶을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남아있는 걸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네, 요런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증명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힘든 건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것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보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k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k라는 애가 뭐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증명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지금 현재 뭐를 구하는 거였죠? d를 구하는 거였죠. d. 다시 말해서 이 선분 pH 요 길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니은번에서 d가 절대값 k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k니까 절대값 k를 우리가 여기 있는 k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곱해져 있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곱해져 있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이 절대값은요, 어차피 양수화시키기 때문에, 자, 분모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고 분자에 따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어차피 양수분의 양수는 이 계산 결과와 양수랑 똑같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는 실수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일단 이 뒤쪽 부분은 나머지 계속 쓸게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사실 저 분모에는요,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게 어차피 양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자는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모가요, 이 녀석을 제곱하면 나오는 애가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얘랑 얘랑 이렇게 하나씩 약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공식이 이렇게 증명이 되게 됩니다. 여기 두 개 있던 것 중에서 하나씩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꼴로 이렇게 증명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증명 과정은 쭉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셨고, 그 다음에 과정 자체가 중간에 다 이해가 되신다면 그냥 그 상태로만 의미를 가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얘를 증명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수준까지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꼭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아주 중요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을 푸는데 필요한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죠.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x1, y1에 대해서 그 점에서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즉 수직거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분모는 일단 뭐가 오냐면 루트를 딱 씌우고 그 직선의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이 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절대값을 딱 씌우고 그 직선식에다가 그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이렇게요. 자, 2번 볼까요? k 값과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거는 k에 대한 무슨 식이라는 얘기죠? 네, 항등식이라는 얘기므로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떤 꼴로 바꿔야 되죠? k를 가지고 있는 건 다 k로 묶어내고 그 나머지 부분은 0꼴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a가 0이고 b도 0이다 라고 바꿔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초 문제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이 한번 해보죠. 자, 다음에서 주어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위에 거를 1번, 밑에 걸 2번이라고 하고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뭐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은 되죠. 그래서 그 거리 D는,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예쁘게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x 계수 1이죠. 1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이니까, 네, 그냥 제곱한 거 계산해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절대값 씌우고 여기는 x, y에다가 각각 x좌표, y좌표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8 더하기 2가 되면서 이 문제 답은 루트 5분의 얘는 계산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루트 5분의 플러스 5가 돼서 약분해서 루트 5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2번 어떤 주어진 점은 원점이죠. 0,0과 그 다음에 얘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D는, 자, 쫙 긋고 루트 x 계수의 제곱 16, y 계수의 제곱 9가 되는 거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여기는 x, y에다가 각각 0, 0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다 날아가죠. 6만 남게 되겠네요. 분모는 루트 25니까 5고 분자는 6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옆에 계산 빠르게 한번 해보죠.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일단 주어진 형태 확인합니다. 점 하나 잘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D는요, 쫙 긋고 루트, 자, x 계수의 제곱 4, y 계수의 제곱 1이 오고요. 자, 절대값 씌운 다음에 x, y에다가 각각 7과 3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2, 7에 14가 오고요. 빼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분모는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분자는 계산하게 되면 15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자, 루트 5분의,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15가 5 곱하기 3이고 5가 루트 5가 2개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5가 남겠죠. 그래서 3루트 5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점은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직선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서 우변으로 다 넘겨보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3y는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3y를 넘기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은 x-3y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2, 마이너스 4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자, 거리 D는 쫙 긋고 루트 x 계수의 제곱 1이고요. y 계수의 제곱 플러스 9입니다. 절대값 씌우고 x, y에다가 그 점의 좌표 2하고 마이너스 4를 각각 집어넣게 되면 2 플러스 12 플러스 2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분모는 루트 10이 되고요. 분자는 절대값 14가 되는데 그냥 바로 16이죠, 여러분들. 네, 16.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10분의 16 루트 10이 되겠죠. 약분까지 하게 되면 5분의 4 루트 1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이제 k와 값이 상관없이 지나는 점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문제 바로 읽어보게 되면, 직선 이렇게 주어진 녀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점 P를 지나는데 그때 그 점 P와 이 녀석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직선 형태는 완전히 주어졌으니까 그 점만 찾으면 되는데, 그 점은 이 녀석의 정점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앞서 배웠던 정점의 유형과 혼합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k와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므로 쫙 분배해서 k로 따로 묶어 볼게요. 자, 그럼 kx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ky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k로 묶고 나면 요걸 k로 묶게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2y가 이렇게 k로 묶이게 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이게 k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k 앞에 곱해지는 식이 0, 그 다음에 식의 나머지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푸는 방정식은 x 플러스 2y는 0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될 거고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y만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x는 3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3을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y는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점의 정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3, 마이너스 2분의 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지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D는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분모 루트에
x 개수의 제곱 9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6 절대값 씌우고요. 여기 있는 x 대신에 이 x좌표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3과 곱해지면서 저 항은 9로 바뀌게 되겠죠. y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약분돼서 남는 걸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 빼기고 상수항은 그대로 쓰시고요. 그럼 이거 그대로 없어지고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그냥 6이 되고요. 분모는 루트 25니까 5가 나오게 되겠죠. 간단하게 풀리는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문제. 자, 선생님이랑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조금 해보고요. 자, 직선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이 녀석은 실수 K와 관계없이 항상 정점 A를 지난다. 그럼 먼저 정점 A를 찾아야 되겠네요. K로 묶어내야 되는데 예쁘게 이미 묶여 있습니다. 근데 조금 순서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x-y의 K.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쭉 이렇게 쓰는 거죠.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우리가 여기도 K 앞에 곱해진 것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지 K에 관한 항등식을 만족시키게 되겠죠. 우리가 푸는 건 x-y는 0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을 풀게 되고요.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좌변은 2x-2는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x는 1이 되고 그 1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y도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는 정점 A는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1과 옛 녀석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다 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가 루트 5다 라는 식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자, x제곱에 x 개수의 제곱 4가 되는 거고 y 개수의 제곱이 1이죠. 네, 이렇게 되고 절대값. 여기는 x하고 y에다가 우리가 지나는 점, 그쵸? 그 점, 거리를 재는 점에 x좌표, y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1, 나머지 상수항 플러스 b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루트 5분의 절대값 1 플러스 b는 루트 5가 되고 양변에 루트 5를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b의 절대값이 5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절대값의 주요 공식이 있는데 만약에 절대값 x가 k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x는 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다른 쪽 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풀게 되면 이쪽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1 플러스 b가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b의 값은 얘만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 따라서 b의 값은 얘가 플러스 1 때 4가 되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6 두 개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 실수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4와 마이너스 6을 더해서 마이너스 2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점과 직선이 아니라 평행한 두 직선. 우리가 왜 평행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에서 거리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잴 건지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잴 건지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나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리를 정의 내리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다,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차근차근 방법을 볼게요. 1번. 두 직선이 주어져 있겠죠. 그 직선 중에 한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x좌표에다 0을 집어넣고 y좌표를 찾는다든지 계산하기 편한 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1번에서 찾은 점과 그치 다른 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개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아무거나 한 점의 좌표를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y를 계산해서 점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이 점과 이 주어진 이 직선식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평행한 두 직선에서만 거리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평행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행 조건은 뭐가 되냐면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으면서 C'분의 C와 다르다가 평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주어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1번, 2번. 자, 1번. 선생님은 먼저 여기서 x좌표가 0인 점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y좌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직선과 거리를 구할 건데 이게 지금 함수식 형태이기 때문에 y를 넘겨서 방정식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1번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거리 d는 자 루트 x 계수의 제곱 1, y 계수의 제곱도 1이 되고요. 절대값 씌우고 x에다가 x좌표, y에다가 y좌표를 집어넣게 되면 0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면서 루트 2분의 6 약분하게 되면 3루트 2가 되겠네요. 네, 간단하게 풀리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마찬가지 선생님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0 집어넣고 점 하나 찾을게요. 그럼 0, 여긴 없어지고 y는 3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녀석과 이 직선식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밑에다 써볼게요. 2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은 쫙 긋고 루트 x 계수의 제곱 4 더하기 y 제곱의 계수, y 계수의 제곱 1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x, y에다가 각각 0과 3을 집어넣게 되면 0 더하기 3 더하기 상수항 1까지 그대로 쓰시고요. 자, 그럼 분모는 루트 5가 되고요. 분자는 4가 되면서 유리화까지 예쁘게 하면 5분의 4 루트 5하고 풀리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옆에 한번 해보세요. 자, 차근차근 선생님을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1번식에서 기억식에서 아무 점이나 찾아볼게요. x에다가 선생님이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y좌표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0,3과 나머지 한 직선 니은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거리 d는 자 x 계수의 제곱 1 y 계수의 제곱 1 루트 씌우면 되고요. 절대값 x, y의 기억부터 이제 우리가 거리를 재는 거니까 기억의 좌표를 집어넣게 되면 0 빼기 3 빼기 1이 됩니다. 분모는 루트 2가 되고요. 분자는 절대값 계산하면 4가 돼서 약분하게 되면 2루트 2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평행하다라고는 조건만 알려주고 나서 그 직선 사이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간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평행하다라는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a를 구한 다음에 그 a를 다시 주어진 식에다가 완성을 해서 직선식을 온전하게 두 개를 얻어내고 앞에서 풀었던 기초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 그대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행하구나 라는 조건을 이용할 텐데요. 평행하려면 여러분들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은 같고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이 x 계수분의 이 x 계수 즉 3분의 a는 똑같은 위치 순서대로 y 계수분의 y 계수 a-1분의 2와는 같으면서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등식 부분을 풀게 되면 이렇게 교차로 곱한 게 같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한 거 바로 분배했고요. 는 6이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요. 여기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에서 a의 값을 우리가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a는 두 개가 가능하게 되죠. a는 마이너스 2 또는 3.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다 되는지 확인은 어디에서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이 분수의 값은 대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1이죠. 1이 되면은 안 됩니다. 1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a가 만약에 3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3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3 빼기 1이 되면서 2가 되고 2분의 2가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이 부분의 모순이 됩니다.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3분의 3이 돼서 1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여기 두 부분은 똑같고 얘랑은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즉 1이 되면은 안 되는 건데 a가 3일 때는 저기가 다르다라는 거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3은 버려지는 답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a의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검사했을 때 두 개가 다 충족이 된다면 두 가지 경우에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을 두 개를 다 써야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한 a를 집어넣고 나서 이제 직선식을 다시 쓰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에 a가 들어가게 됐죠. a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과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만 남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x에다가 여기 있는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점을 찾을게요.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y는 그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0,1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D는 자, 쫙 긋고 자, 루트 x 개수의 제곱 4 더하기 y 제곱의 개수 y 개수의 제곱 4가 되고요. 절대값 씌우고 x에다가는 0, y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0 더하기 2 빼기 1이 돼서 분모는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고요. 분자는 그냥 1이 되겠네요. 유리화까지 하게 되면 4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이다 라고 그래놓고 직선식을 불완전하게 줬죠. 그래서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m을 찾을 거고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평행 조건 x 개수분의 x 개수, 즉 x 개수의 b가 되겠죠. 1분의 m은 y 개수분의 자, 밑에 있는 식부터 썼으니까 우리가 밑에 있는 y 개수는 1-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y 식의 y 개수 마이너스 2는 달라야 되겠죠. 상수항 2-m분의 위에 있는 식의 상수항은 m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등식 부분을 풀 거고요. 자, 이 녀석의 교차 위치에 있는 곱을 쓰게 되면 자, m 제곱은 마이너스 2다. 다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되고 m-2 m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서 m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m에다가 2를 집어넣고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1분의 2는 1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는 같지 않다 2 빼기 2분의 m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m이 만약에 2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냐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분모가 0이 돼서 여기가 정의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수는 사용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에서 위배가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운 문제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이 m의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음수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확인할 과정도 사실 필요 없는 쉬운 문제였네요. 선생님처럼 문제를 다 안 읽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만 된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요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두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 하나와 x 그 다음에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점을 찾게 되면 0,1이 되겠죠. y는 그쵸? 그래서 이 0,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d는 쫙 긋고 루트 x 개수의 제곱 1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4가 되고요. 절대값 씌우고 x, y에다가 거리를 재는 점의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0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5분의 분자는 절대값 계산해서 5가 되고 약분까지 해서 루트 5 하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부분에서 두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배운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각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 각이 이렇게 이등분이 된 상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서 각각 그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R 그 다음에 빗변이 공통이니까 H 그 다음에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A 합동이 됐었죠. 저절로 그래서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변의 길이로 같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점을 잡아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두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부연 설명 1번 읽어볼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을 뭐라고 잡고, 그렇죠, x, y라고 잡고 점의 좌표라고 잡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서 풀리는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건지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등분선의 방정식만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직선을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직선은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요. 기억, 니은.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이러한 각이등분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점 위에 임의의 한 점 x, y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을 세울 거냐면 이 직선 사이에 이루는 거리와 그 다음에 이 니은까지 이루는 거리 두 개가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식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니은식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우리는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먼저 이 거리부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쫙 긋고 루트 x 계수의 제곱 1 더하기 y 계수의 제곱 4가 될 거고요. 절대값 씌우고 여기는 x, y 대신에 이 점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똑같이 x, y니까 그냥 칙만 한 번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다시 이렇게 쫙 하고 다시 이 녀석과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x 계수의 제곱 4 더하기 y 계수도 제곱하면 1이 되겠죠? 루트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식 한번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분모가 루트 5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지워버리고 나서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절대값을 처리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다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x, y는 서로 부호만 다를 수 있다.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우리가 풀리게 되면 여기 절대값 풀어버리고 나서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이 되고 이 우변은 절대값이 풀어지는데 우변 앞에 전체 뿔마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나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게 우변 전체고 이 앞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 한 번, 마이너스가 있을 때 한 번씩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플러스일 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플러스일 때는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마이너스로 풀릴 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3이 되면서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하고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보기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플러스로 풀릴 때 이 직선은 여기 있는 기억식이랑 똑같고요. 마이너스로 풀릴 때 이 직선식은 여기는 리을식이랑 똑같으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 각이등분선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라고 설정을 해서 나왔는데 왜 직선이 두 개입니까? 자, 어디에 또 있냐면요. 여기 하나 이렇게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 각과 이 각이 이등분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의 각이등분선은 이렇게 항상 한 쌍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요렇게. 그죠?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막곡지각이 두 개 있기 때문이에요. 막곡지각이 두 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곡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막곡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식의 형태는 그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잡고 두 선 사이에 이루는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찾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현행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게끔 이제 축소가 많이 됐는데 예전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조금 어려웠던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조금 되도록이면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이 조금 정해졌어요.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차근차근 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게 되면은요, 요렇게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는 0이고요.
하나는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자, 각이등분선을 찾는 거니까 요렇게 하나 찾고,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죠? 여기도 하나 있다라는 거 요렇게. 근데 우리는 일단 식의 형태는 요거 하나만 사용해서 그림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한 다음에 각각의 두 녹색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 이 거리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쫙 긋고 루트에 x 계수의 제곱 9, 그 다음에 y 계수의 제곱 더하기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 x, y를 이 직선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점도 x, y이기 때문에 대입 하나마나 그냥 직선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똑같다. 이제 이 거리를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x 계수의 제곱 16, y 계수의 제곱 9가 되고 절대값 x, y를 집어넣은 식을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도 분모가 루트 25, 우변도 분모가 루트 25이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이렇게 없애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절대값이 이 녀석의 절대값과 같다는 얘기니까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3x-4y 플러스 9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이라는 애는 서로 부호가 같거나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크기는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풀어내게 되면은요. 먼저 플러스로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 식을 써보게 되면 3x-4y 플러스 9는 플러스니까 그냥 괄호만 없어지겠죠.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되고요. 자,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얘랑 얘랑 계산되면서 x 이렇게 넘길 거예요. 얘랑 얘랑 계산되면서 플러스 7y,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되면서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로 풀리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 좌변 3x-4y 플러스 9는 그대로 쓰고 요거 앞에 괄호가 마이너스일 때가 되니까 괄호를 없애면서 부호만 쭉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게 되면 7x 마이너스 y,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1은 0이라는 식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위에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자, 얘는 지금 현재 얘랑 똑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답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공부를 끝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점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점을 직사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 점이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먼저 구합니다. 뭐 얘를 선택해도 되고요, 얘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근데 오른쪽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아무 두 점이나 지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구하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미 문제에서 알고 있는 거고, 방금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이 수직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이 수직거리가 뭐가 되냐면 이 세 꼭지점을 이렇게 이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아까 그 직선으로 이은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다 구해지게 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1번부터 3번에 나온 거예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한다.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거리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1에서 구한 직선의 방정식과 남은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직선식과 이 남은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게 높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높이, 이 거리가 밑변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건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서 공부해보자는 얘기죠.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한 녀석을 분자에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구한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4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4번 공식이 우리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하고 좋은
공식이 되겠습니다. 아, 이걸 또 외워야 돼, 아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식을 알았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과 이렇게 1번부터 3번으로 구하는 것은 아주 큰 노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좋은 도구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예, 공식을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점.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점이 원점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한 점이 0,0이고 나머지 두 점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넓이니까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죠. 절대값 씌우고 나서 요렇게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한 거 빼시면 됩니다. x1, y2 빼기 x2, y1. 그렇죠? 근데 절대값 씌워서 빼기 때문에 요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도 상관없어요. 편하실 대로 외우는 거고, 중요한 건 바깥쪽 거의 곱과 안쪽 거의 곱을 뺀다라는 겁니다. 빼는 순서 상관없어요. 편하죠. 절대값 씌울 거니까요. 자, 그럼 한 점이 0,0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를 하시면 되죠? 평행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은 말 그대로 자리만 바뀌는 거지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넓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점을 0,0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 한 문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조금 편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점, 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 B, C. 3,4고요. 그 다음에 B가 2,0인가요? C가 4,2입니다. 선생님은 먼저 AC의 길이를 구해 놓겠습니다. 얘 길이는 루트,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게 1의 제곱이고요. Y좌표는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빼서 제곱하게 되면 4가 되겠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요. 얘도 그냥 제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1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는 루트 5가 나옵니다. 네, 여기 길이는 루트 5가 나왔어요. 루트 5. 그 다음에 우리는 이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녀석이니까 먼저 기울기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서 얘를 빼서 x 증가량을 구하고요, y 증가량도 같은 방향으로 빼서 구하게 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4,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세우고 나면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가 지나는 점, 그 다음에 더하기 지나는 점에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정리하고 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오른쪽을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직선식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마지막에 요 길이만 구하면 되죠. 높이 h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귿. 자, 그럼 h는요 2,04야. 그 다음에 이 직선식을 찾아봤더니 얘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옮겨 적어 볼까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h를 구할 거고요. 자, 쫙 긋고 루트 x 개수의 제곱 4, y 개수의 제곱 1, 절대값 씌우고 x, y에 2,0을 집어넣게 되면 4,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워서 6하고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루트 5분의 6,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좀 전에 구한 이 밑변의 길이, 여기 보이시나요? 루트 5죠? 루트 5.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나면 3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세 점을 쭉 써볼까요? 세 점이 자 3,4,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4,2. 자, 선생님은요 여기 있는 이 점을 0,0으로 보낼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0,0이고 2,0이 0,0으로 갔다는 얘기는 x좌표만 이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른 좌표들도 다 똑같이 평행 이동을 적용을 합니다. x좌표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 0,0은 점은 내비두고 나서 나머지 두 점만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럼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절대값 씌우고 요렇게 곱한 2에서 요렇게 곱한 녀석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이 녀석은 절대값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돼서
3하고 나오게 되죠. 계산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이 위에서 구한 이 정석 방법, 뭐 얘는 정석이고 얘는 야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밑에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각각을 구해야 하는 녀석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서술형평가에서 쪼개져서 나오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뭐 다음은 세 점으로 이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1번 선분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번 AC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3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높이를 구하시오. 4번 1번부터 3번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완성하세요. 여러분들 서술형평가 많이 풀어봐서 어떤 스타일인지 딱 감이 잡히시죠? 네, 굉장히 그렇게 내기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할 수 있되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좋은 효율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푸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어도 되죠? 선생님이랑 답은 조금 빠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요, 얘를 0,0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0,0. 그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하면 되겠죠? 똑같이 적용합니다. 4,8.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2,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6, 마이너스 2. 따라서 넓이는요 2분의 1의 절대값 요렇게 곱한 마이너스 8에서 요렇게 곱한 6, 8에 48을 빼면 되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56이 되나요? 약분해서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 점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 점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세 직선이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니까 아마 이런 식이 될 것 같네요. 얘는 x-2y-2는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5y-9는 0이라고 하고요. 얘를 4x-y 플러스 6이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는 어쨌든 알고 있는 공식은 이 세 교점의 좌표, 이 삼각형의 세 꼭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은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점은 이 직선식, 얘하고 이 직선식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얘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연립해서 이 점 구하고 얘랑 얘랑 연립해서 이 점을 구해서 세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공식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냥 포장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의 이름을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고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는 기역과 니은을 연립을 한번 해보죠. 1번 과정. 자, 기역과 니은을 연립을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그냥 기역에서 바로 니은을 빼버릴게요. 여러분들 니은을 빼버리게 되면 x가 서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을 빼게 되면, 자, 좌변에는 마이너스 7y,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0이 돼서 여기서 y의 값은 1 하고 나오게 되고, 그 1을 이제 뭐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니은에다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남기 때문에 x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점 하나는 4,1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기역과 디귿을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은 xy의 크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역에서 디귿의 2배를 빼가지고 2배를 빼서 y를 없애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디귿의 2배를 하게 되면 얘가 8x-2y 플러스 12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7x가 되고요. 그 다음에 7x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0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들?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 기역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고 나면 y는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니은과 디귿만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다 종류별로 연립한 거죠. 자, 니은과 디귿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니은의식의 4배에서 니은식의 4배에서 디귿을 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선생님이 그냥 밑에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니은식의 4배는 자, 4x 플러스 20y 마이너스 36은 0이 되고요. 디귿은 4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 돼서 얘를 이렇게 빼면 되겠죠. 빼고 그러면 21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2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y의 값은 2가 나오고요. 그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나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이제 다 왔네요. 세 점 다 찾았습니다. 각각 세 점만 다시 써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으니까요. 자, 4,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2를 세 꼭지점을 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선생님은 얘를 0,0으로 옮길게요. 그 말은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6,3이 되고, 얘는 0,0이 되고, 얘는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0이 아닌 남은 두 점 가지고 이제 넓이 구하면 되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바깥의 거의 곱 6, 3, 18에서 안의 거의 곱 3, 1은 3을 빼면 되겠죠. 답은 2분의 15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랑 또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똑같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한다면 그 세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꼭지점을 우리가 좌표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립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기억에서 니은식을 바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기 때문에 x는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여기서 y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저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고 바로 쉽게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연립을 했으니까 이번엔 기억과 디귿을 연립을 할 건데, 기억과 디귿을 바로 더해서 얘가 마이너스 y고 얘가 플러스 y니까 y를 없애볼게요. 자, 더하고 나면 x 더하기 3x는 4x를 만들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y는 더해져서 없어지고 상수항은 더해져서 마이너스 12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x는 3이 나오게 되고요. 그 3을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게 되면 y는 4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점의 좌표는 3,4가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과 디귿을 연립하면 되는데, 지금 니은 디귿은 크기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얘랑 똑같은 3x를 만들게요. 그래서 니은에다가 3을 곱해서 디귿을 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1y 플러스 27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식은 그대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쓰고 나서 빼서 x를 없애죠. 없애고 나면 얘는 20y가 되고요. 얘는 더하기 40은 0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y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x는 5하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가 이 교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단계 세 점을 다 한 번씩 써볼까요? 첫 번째 교점은 5,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는 3, 4.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선생님은 얘를 0으로 만들게요. 그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7, 마이너스 1. 얘는 5, 5가 되고요. 얘는 0, 0이 됩니다. 따라서 넓이는요, 2분의 1에 절대값 씌우고 요렇게 곱한 5, 7에 35에서 요렇게 곱한 마이너스 5를 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절대값 40이 되기 때문에 그냥 40이 돼서 약분하면 이 문제의 답은 20 하고 풀리게 됩니다.